driving too fast, I'm driving too far. I'd like to change my point of view. I feel so lonely,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how, I wonder why. 안녕하십니까. 대형8구역 조합원 여러분, 대형8구역 조합장 정성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토록 바쁜 시간에도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과 지금 시간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조합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2월 3일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 준비 중에 현재도 우리 총회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총회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합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조합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건축 심의를 단 3,000세대 이상 세대 중에 건립 예정 세대 중에 건축 심의를 단 한 번에 통과시킨 구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저희 조합이 한 번에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속에서입니다. 자,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 쪽에서 조합의 과거 추진위 시절의 설계 도면으로 우리가 건축 심의를 받았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적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에는 과거 추진위 시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지에 대한 설계를 저희끼리 그냥 대략적인 설계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부산시나 어디 한 군데에도 저희가 인가를 받거나 심의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추진위 시절에 그냥 우리끼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보시는 것과 같이 2018년도 6월에 우리 추진위 때 만든 설계도입니다. 자, 이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 심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합원들을 흔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건축 심의 때 받았던 설계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에 받은 설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설계, 1조 관련, 용적률 1조 관련, 주위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지질조사, 지하 지질조사 모든 걸 검토해서 새롭게 설계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니 그 성과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과거 걸로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대형 8구역은 추진위 때 받은 설계도로 건축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서 건축 심의를 받은 걸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설계도에 300세대, 400세대가 줄어들었다. 그걸 가지고 말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조합의 실수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조합은 우리 조합만이 아닙니다. 모든 재개발 현장에서 건립 예정 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고도 제한,
그리고 또 하나 1조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시민을 통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1조 조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보실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조합과 모든 부산시 모든 재개발 현장에서 1조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심의 기준입니다. 즉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정해져 있는 1조와 그리고 부산시에서 정해져 있는 1조라는 1조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협의해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길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건축심의라든지 모든 인가사항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도 여기 심의에 맞춰서 동짓날을 기준으로 교사동 건물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4시간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0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는 0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이 해가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 분야에 대한 고시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이것보다 더 한층 더 강화가 한 가지 더 강화 조건을 넣어놨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 1조 기준 총 1조 시간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열거했던 그 기준을 다 만족하고 그리고도 12시 이전에 2시간 이상 1조를 확보할 것이라고 부산시에서 정해진 기준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1조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이 시간 안에는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건물이든 교사동이든 학교에 관련된 모든 건축물에는 이 1주를 맞추다 보니 저희가 과거에 조합에서 3,500세대 추진이 때 약 3,500세대 정도를 우리 조합 우리끼리 지어보자고 우리끼리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단 한 번도 1조라든지 이런 검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략 이 정도 평수고 이 정도니 한 그 정도 되지 않겠냐 했지 단 한 번도 이걸 1조 검토를 받아 심의를 통과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산업개발, 롯데컨소시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포스코와 현대산업 3,500세대 이상의 건립 예정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서에서 시공사들도 제안할 때 이것이 부산시나 교육청에 되어 있는 1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1조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대한 관련된 학교와 유치원에 인근에 있는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두 다 확보하여 우리 조합 환경에 맞춰서 1조 심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조 심의에 충분히 만족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어기는 부분이 나오면 건축 심의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조합이 건축 심의가 받게 됐을 때 현재 약 3,300세대 정도가 건립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조 부분에서 저희가 더 이상 건축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조 부분에서 1조 침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1조를 최대한 어기지 않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배치를 설정하다 보니 이 정부 현재 예정 세대만큼만 건립이 가능하게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차후로 변경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건물을 착공하기 전까지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일조 관련에 대한 법률도 변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축을 짓다 보면 새로운 건축 공사 기법이 나와서 현재에 있는 우리가 평탄 작업을 하다 보면 더 기존의 땅을 더 밑으로 깎아서 팔 수 있는 기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법들을 다 해서 우리가 1m, 1m가 내려가면 그만큼 저희가 한 세대 한 층 정도, 두 층 정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려간 만큼 저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조 부분에도 침해되지 않고 해서 세대수는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에 맞춰서 현재 1조 관련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 현재 건립 예상은 약 3,300세대 정도가 건립 예상인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차후로 우리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변경이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자, 저희가 1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가장 크게 검토당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 대형 8구역은 총 부산고등학교, 부산공고, 성지고등학교, 간만중학교, 서포초등학교, 그리고 백합유치원, 그리고 또 하나의 유치원이 색동유치원, 이렇게 총 6개가 저희가 환경적 교육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시 밑에 들어가는 1조 부분에 다 저희가 고려되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공업고등학교가 가장 크게 1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부산고등학교에서 빨간색으로 제일 크게 앞에 표시된 부분이 부산공업고등학교에서 해당되는 저희 구역의 1조 접촉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는 저희가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기준에 만족돼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1조를 부분을 어기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만의 1조 부분의 섹터 안에 들어가는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A구역입니다. 건립하기 위해서. 높이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조 부분 때문에. 근데 마치 우리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조합이 잘못한 것처럼, 잘못해서 세대수를 깎아먹은 것처럼, 무능력하여 세대수를 깎아먹은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 1조 때문에 세대수가 더 이상 높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세대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세대수를 감소시켰다는 말로 조합원들을 현혹해서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도가 새로 작성했는데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 1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이 마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합의 건축 심의 때 받은 조합의 설계가 엉망이다. 우리 심한 말로 뭐 똥통 설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포스코의 설계가 단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중에서 포스코의 설계도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포스코의 설계도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건축 심의 전까지. 그리고 이번
고등법원에서 조합에서 승소하기 전까지는 포스코의 설계도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설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포스코의 제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단 한 장의 설계도는 없습니다. 없는 설계도를 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감도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조감도와 설계도는 완전히 별개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서 포스코의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시행가에 들어가는 조감도를 비교하면서 엉터리 조감도니 뭐니 하는 것입니다. 자, 조감도라는 것은 조합원님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조감도는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비싼 화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데리고 오면 똑같은 사물을 그리더라도 더 이쁘게 나옵니다. 조감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걸 그리더라도 얼마큼 색을 더 좋은 걸 쓰느냐, 얼마큼 그 그래픽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느냐, 돈을 얼마큼 더 많이 주고 조감도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미적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조감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러면서 거기에 설계가 어떠니를 붙입니다. 자,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감도에도 보면 단위세대 평면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것이 단위세대 평면도입니다. 포스코가 제안한 단위세대 평면도와 우리 조합이 이번 사업 시행가에 들어가 있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위세대 평면도입니다.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합도 마찬가지고 포베이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에서 그리고 단위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3베이와 포베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우리 2018년도 과거 조합에는 3베이 구조의 평면도를 작성했었습니다. 2018년도 때는. 자, 보신 것과 같이 2018년도 때는 3베어였고 지금 현재 건축심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4베어로 설계를 다 변경해서 들어갔습니다. 3베이와 4베이는 쉽게 말해서 거실의 가장 큰 방향에 거실에 바라보고 있는 바깥쪽에 얼마만큼의 방들을 배치하느냐, 방에 큰 전면으로 유리가 배치되어 있느냐, 유리창이 배치되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방이 배치되어 있느냐. 그럼 과거에는 거실과 접하고 있는 방이 거실 포함해서 양쪽으로 2개, 이것이 3베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조합에서는 전부 4베이 구조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즉 거실에 접해 있는 방들이 거실과 포함해서 4개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현재 모든 아파트의 시공 현장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보다 우리 조합은 한층 더 나은 부분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건축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구역 내 조합 사업을 방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건축 심의 받은 설계가 엉터리다. 이 설계대로 하면 우리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때 쓰레기 아파트밖에 못 짓는다는 이런 유사한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설계 변경이 하기 힘들다. 경미한, 과거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요즘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미한 변경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더라고요, 지금. 자, 제일 먼저 참고 자료로 보여드릴 건, 아까 말씀드렸던, 조감도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재개발 현장에서 보면, 건축 심의를 받을 정비구역 지정 때의 조감도와 그리고 그 후에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조감도, 그리고 건축 심의를 받고 나서 그 후에 사업시행인가 들어갈 때 조감도, 이런 부분이 다 변경해서 들어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변경을 할 수 없거나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어느 구역이든 그 시기마다 더 좋은 걸 찾아서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심의를 받았을 때 그 설계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공 시까지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반 분양이 시작되는 시기까지는 설계는 계속해서 변경해 나아갑니다. 조합원님들, 이거는 기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건축 심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짧게는 2, 3년, 많게는 5년, 6년, 7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착공까지 가는 기간이 5년, 10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하 3, 4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 심의를 받고 착공까지 가는 시간이 평균 빠르면 7년, 늦으면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 7년,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설계를 가지고 5년 뒤에, 7년 뒤에 그 건물을 짓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있겠습니까? 조합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조합원님께서 본인 집을 짓는데 설계를 5년 전 거, 10년 전 걸 설계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시겠습니까? 자, 설계 부분은 우리가 매해마다 바뀌는 건축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조합의 환경이라든지 새로운 공사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때때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아파트가 어떤 설계의 아파트가 가장 고품격, 고가치를 생산하는지에 대한 이런 유행을 따라서 그때마다 설계 변경을 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미한 변경도 있고 중대한 변경도 있습니다. 이것서 변경을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 말하는 것처럼 경미한 것만 할 수 있다. 중대한 것은 못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경미한 변경이든 아니면 중대한 변경이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축심의를 받았다 해서 이 심의가 건축심의에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설계 부분 분야도 있고 환경, 옆에 도로 여건, 조경 여러 가지 분야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설계 파트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설계를 변경되거나 하면 그 변경되는 부분에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다른 구역에는 이렇게 절대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단 한 군데도 건축심의 후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구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많게는 다섯, 여섯 차례도 설계 변경을 합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마 다들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촉칭 3구역입니다. 거기에 계신 한 분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촉칭 3구역에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촉진 3구역은 앞으로 단 한 번도 설계 변경 없이 건축물을 지을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조합원님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지금 조합원님들을 속이고 우리 조합 사업을 방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시면 남구청에 가셔서 남구청이나 부산시청 가서 질의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질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심의 후 설계 변경이 불가능한지, 경미한 변경만 되는지, 중대한 변경은 안 되는지, 자, 확인해 보십시오. 그 즉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또 사업을 방해하는 쪽에서는 말을 이상하게 돌릴 것입니다. 자, 경미한 변경이 쉬운데 중대한 변경은 하기 어렵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건 건축 심의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 조합은 제가 조합장이 된 이후에 1년 안에 1년 여개월 만에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고 밖에서는 기적을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부에 계신 조합사업을 방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안 좋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조합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사업을 어떻게든 잘 되는 걸 알리지 않고 속이고 못 된다고 말해서 사업을 늦추게 하려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조합원님께서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 사업에 대한 방해를 일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조합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도정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것이 이 앞전까지 해서 딱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경에 첫 재판이 시작하는 게 1개 있고 아직 재판장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게 1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재판이 걸려 있는 내용은 도시정비법에 관련돼서 도시정비법에 있는 정보공개 위반으로 제가 소송을 당해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11월 18일부로 제가 직무대행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부로 제가 직무대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제가 직무대행 업무를 봤는데
우리가 도정법에는 매월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을 다 확인해서 월별 입출금 내역이라는 걸 작성해서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5일 안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일을 넘긴 상태에서 게재했대서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한 분이 저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15일을 넘겨서 게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직무대행자가 된 이후에 건 4, 5개월 동안에 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당한 거 다 아실 겁니다. 다들 조합원님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할 당시에 제가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사무실 그 증거로 사무실 점거 사진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못 보게 방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해임된 전 임원, 전 조합장이 본인들과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들과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조합의 통장, 도장, 현금, 그리고 우리가 세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세금 영수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한까지 본인이 다 들고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러다 보니 월별 입출 내역을 정확하게 적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 입출 내역이라 해서 그 월별 우리가 쓴 것만 적는 것이 아니고 앞에 과거의 때부터 해서 잔액 얼마가 남아있고 그 남은 금액에서 우리가 세금 영수증을 얼마 발행했고 그 세금 영수증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월별에 사용했다고 인정을 그 기록을 해야 되고 현금을 조합에서 가지고 있던 시제 그 시제가 전달에 얼마 있었고 이번 달에 마감할 때 얼마가 있다. 이 모든 부분들 기재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걸 다 들고 주지 않고 사업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찾아온 것이 본인들 해임된 총회에 대해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해임된 전 집행부가 패소하고 그 이후에도 이 서류가 주지 않아서 경찰에서 압류를 해서 저희 조합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를 받고 사무실을 저희가 다시 찾고 그 후에 모든 자료들 다 만들어서 그 즉시 월별 입출금 내역을 작성한 즉시 바로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물론 말한 것처럼 15일이 넘겼다고 이야기하지만 도정법에는 월별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작성 후 15일에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후. 그러면 저는 작성 후 정확하게 15일 안에 올렸습니다. 작성 자체가 못하게 방해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저희가 찾아오고 나서 그 작성을 하고 그 즉시 공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소송을 넣은 것입니다. 고소를 한 거죠. 본인들이 못하게 해놓고 방해하고 못하게 다 갖고 있었으면서 그걸 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넣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달에 정식 재판이 벌어지면 거기서 명확하게 이 모든 자료와 소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판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 도정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조합장은 자동적으로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게 없습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전국적인 도전법의 공개정보 위반 중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판례에 보면 사무실에 점거 당한다든지 해서 피치 못하게 작성이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래에 또 하나를 소송을 넣었습니다. 자, 또 무엇이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는 같습니다. 직무대행 시절에 본인들이 우리 조합의 시공사 선정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포스코로 넣은 것이 아니고 조합으로 넣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가 조합 사업을 방해하신 분들 몇몇 분 어르신들 만나보면 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포스코에 우리가 소송했지 왜 그거를 조합에서 도와주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2는 명확하게 조합으로 소송을 넣었습니다. 시공사 선정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소송을 명확하게 조합으로 넣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며칠 전에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설명을 가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발언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포스코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걸 녹취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조합으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에서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소송에 대응한 것입니다. 자, 직무대행 시절에 저희가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소송에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선임하고 선임한 그 대한 비용이라든지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서 소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아직 재판장과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게 나면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송은 1차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가 났던 사건입니다. 자, 불기소 결정서, 소송자료 불기소 결정서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변호사 선임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가 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변호사 계약에 대해서 조합에서 예산안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합비 가지고 변호사 계약금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2020년도 때 분명히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 설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을 편성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2021년도에 예산안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고소를 넣었는데, 자, 저희 자료에 우리가 2021년도 1월 총회 2021년 1월 5일날 우리가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회의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기타 부분에 기타 소송 비용이라고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받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분명히 예산안을
보시와 같이 편성받아 있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자, 이 증거도 이번 소송이 잡히고 재판이 잡히면 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자,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조합원님들이 다 기억하는 2021년도 1월 달에 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들 집에 총회 책자에 보면 이 예산안이, 사업비 예산안이 명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게 그대로 증거물로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또 부산시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조합원의 의결로 통과가 된 예산안인 것도 명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예산안을 안 받고 우리 변호사가 변호사 소속비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본인이 과연 모를까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다 1차적으로 불기소가 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따지고 고소를 계속 넣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사건 중에 변호사 계약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후 15일,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서에 보면 검사님이 최초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변호사 선임서는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검사님이 말씀하셔서 불기소 이유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고 항소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해서 이제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 부분도 이번 새롭게 재판이 잡히면 저희가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밝힐 것이고 죄가 없음을 밝혀질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조합사업과 조합사업이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될까요? 제가 도정법 위반을 했다면 제가 판결을 받으면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저는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한 것처럼 도정법 위반의 정보 공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예산안에 받지 않았다 해서 돼 있는 부분과 두 가지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는 이미 우리가 총회 예산을 다 편성받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피치 못한 사항이 있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도정법 위반을 10개, 20개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도정법 위반으로 제가 지금 현재 재판에 내 있는 거 도정법 위반의 도정법 중 정보 공개를 위반했대서 지금 걸려 있는 것과 사업비를 편성받지 않고 변호사비를 줬다 해서 걸려 있는 부분, 이게 딱 두 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10개, 20개인 것처럼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마치 현 조합장이 사업비, 돈에 관련해서 뭔가 불법적인 거,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자, 10개, 20개 이야기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 입출금 금액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작성이 늦어서 공개를 늦게 했지 않습니까? 작성이 늦어져서 그거를 매달을 한 개 한 개로 친 겁니다. 매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하나를 범죄인 것처럼 숫자를 늘린 겁니다. 그 하나하나도 다 합치면 월별 입주민대 하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한 건입니다.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이걸 몇 개가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 변호사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계약서도 11월달 자기들이 소속으로 11월, 12월 각종 그 소속 11월, 2월, 1월 뭐 이렇게 2월, 3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건건이를 하나하나를 그냥 숫자로 푸는 겁니다. 그 푸는 숫자를 다 합쳐서 10개, 20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명확한 사실은 정확하게 정보 위반을 위한 도정법에 있는 정보 공개 위반이라는 거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마치 더 많은 큰 죄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조합원님과 함께 많은 힘든 일을 헤쳐나오고 함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대하던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가 12월 3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원님들이 피땀 흘려서 지금까지 함께해서 이뤄낸 성과를 첫 번째로 축하하는 장이 될 총회입니다. 이 총회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겠다고 이런 허위 사실과 말이 맞지 않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략해서 부풀려서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목적은 하나가 봅니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어떻게 해서 막아내겠다. 이번 사업시행인가가 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앞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방해하고 막아내야 될 근거가 또 하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많은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업시행인가 중에도 분명히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됐다고 확신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조합원님께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무언가를 주겠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감정평가를 남들보다 더 해주겠다. 당신의 아들을 이번 공사를 할 때 뭘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조합원님을 바보로 알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당신 정도 된 사람은 내가 이런 말로 속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조합원들의 감정평가는 어느 누구도 특별히 더 특혜를 주거나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특혜를 준 것이 밝혀지면 그 특혜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조합원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을 위해서 조합원님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명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 8명 중에 누군가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조합 사업을 방해하라고 시공사 선정을 무효시키라고 우리 대형 8구역에 넣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가지 조합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선동시킨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그 증언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찰에 고소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배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낼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 조합장은 과거의 조합장들처럼 부정부패, 어려운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명백하게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당당히 맞서고 당당하게 물리쳐서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한 조합원님들께 가장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가장 큰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는 조합장이 되도록 하고 그런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